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아침은 어떤 걸 드셨나요? 저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를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침 든든하게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바라며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사연자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한 지 15년 차고 함경남도 함흥 출신인 이목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옥순씨, 오늘 사연은 직접 겪으셨던 일이라고요? 네, 맞아요. 때는 바야흐로 25년 전으로 돌아가자면요. 제가 10살 때죠. 정말 어릴 때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북한에서 평범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북한에서의 평범함은 정말 가난한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북한의 고위 계급이 아닌 이상 다 가난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익숙해서 가난한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했던 세상에 살았던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탈북해야 하는 계기로는 충분했습니다. 그 어릴 때도 이상한 점이 많았고 억울한 점이 많았는데 북한은 정말이지 끔찍하더군요. 북한은 사람에 대한 인권의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린아이들의 인권이나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국가 공공의 일은 보통 아이들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기들이 현장에서 생산해야 될 임무가 있잖아요. 반면 아이들은 아예 학교 자체가 문을 닫고 농촌 동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까지 하고 그러고는 새까매져서 집으로 오는 게 북한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합니다. 세상에나. 어린 아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시키는 건가요? 보통은 매년 봄 40일 농촌 전투와 20일 추수 가을 전투를 비롯해 도로 개보수, 학교 시설 보수, 농장, 허드렛일, 땔감 줍기 등 강제로 동원이 돼요. 안전장비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없고요. 우리가 자주 먹는 옥수수는 다 어린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옥수수는 씨를 그냥 밭에 심는 게 아니라 작은 화분에 일정 정도 키워서 밭에 옮겨 심거든요. 이것을 영양단지라고 부르는데 심고 만드는 건 학생들이 다 해요. 그래서 옥수수 영양단지를 학생단지라고 불러요. 북한 농사의 가장 허드렛일, 가장 자빌들은 다 아이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인민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키거든요. 수업 끝나고 나면 단체 동원으로 학교에서 애들을 다 데리고 오후에 어디 가서 모래를 날라오게 한다든지 일을 많이 시켜요. 저도 물론 그런 일에 많이 동원됐었지요. 다라이 같은 거 갖고 가서 화단 작업도 하고 화단에서 흙을 파서 나르고 돌을 나르고 성천강 뚝방 같은 데 가서 강둑에 있는 모래를 구름 하나 수레에 실어서 나르고 했었거든요. 이게 그냥 한국의 현장 체험 학습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노동 강도가 말이 안 됩니다. 좀 쉬려고 하면 선생들한테 맞고요. 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노력동원을 나간 학생이 작업 할달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꼬마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벌당했었어요. 한국의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예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요.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 수업부터는 노동 현장으로 바로 투입됩니다. 밥 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이니까 철딱서니 없게 울고 그럴 것 같지요? 저도 울고 싶었죠. 당연히 근데 울지도 못했어요. 울거나 반항하는 동무들은 싸그리 끌려가서 맞았었거든요. 이게 방과 후 활동이라기엔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집에 가면 힘들어서 기절하듯이 잡니다. 언제는 학교를 안 다니고 도망가거나 무단으로 안 나오던 동무가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한테 쌀이나 주고 시키라요.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면서 무슨 일을 이리 시킵니까? 우리가 노예입니까? 라며 반항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뒤로 안 보이더라고요.
소문으로는 반역죄로 교화소에 갔다고 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애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무는 고작 13살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민이 최소 1개 이상의 정치 조직에 참여해야 하는 암묵적인 의무 조항을 갖고 있으니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 정치 조직 활동을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당연히 사상, 이념적 통제를 당하는 건 물론이고요. 경제적 차원에서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현장학습 즉 강제 노동을 금지하겠다고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계로, 노예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농촌 지역, 산간 지역에서는 야생 열매 따기, 지역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른데 산간 지역에선 도토리를 줍는다거나 이건 순전히 학교 운영자금이나 소년단, 운영자금 현물로 당국이 착취해가는 것으로 쓰이거든요. 돈은 당연히 어린아이들이나 그들의 가족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또 웃긴 거는 들죽수를 담글 때는 들죽 따느라 바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동들이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냥 현대판 노예제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노동 강도는 강해지고요. 하루 8시간 이상씩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받고요. 가장 생각나는 것은 몇 개월은 탄광에 끌려가서 험하게 일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안전모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칼 한 자루 쥐어주고 무조건 캐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거나 빠릿빠릿하게 못하면 채찍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내내 광물 캐는 소리만 들으면서 캐는 겁니다. 제가 여자고 어린아이다 보니 힘이 남자만 하지는 않잖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매일을 혼인하며 맞았습니다. 고작 이 정도밖에 못하냐면서 저희는 맞기 싫으니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매일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지요. 집에 가서 서러움을 토해내면 어른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라며 그러다 잡혀간다면서 그게 당연한 이치이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랍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배웠지만요. 너무 부조리한 이 현실들로 조국을 위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한 번은 제가 농사를 짓다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풀을 몰래 조금 뜯어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들켜서 그냥 보자마자 매로 때립니다. 개되지도 못한 갓나라면서 그렇게 저 포함 제 동무들은 매일같이 가혹하게 일합니다. 북한의 체제가 그냥 단순한 노동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도 번번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발생하나요?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북한은 아직까지도 아동학대라는 개념조차 자리 잡지 않은 나라입니다. 가족들의 아이들 방치는 기본이며 어른들이 아이들을 때리는 데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냥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어린이들이 소란을 피울 때 어른에게 맞는 것은 흔하며 특히 부모 자식 간 폭력적인 상황은 매우 자연스럽죠. 들고 있는 물건이든 뭐든 던지고요. 발로 차는 게 제일 간단하고 아이들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저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쩔 때는 어른들의 화풀이를 아이들이 감당할 때가 많아요. 어릴 때는 학교에서 맞고 온 날에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도 맞았습니다. 남동생과 번갈아 가면서 엄청 맞았지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어멍은 화나 있었고 저희를 쥐잡듯 잡으면서 때렸지요.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차라리 술에 취해서 그런 이유라면 상처라도 안 받았을 텐데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숙제를 못 해오면 체벌이 이루어지고요. 그 체벌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 동무가 숙제를 안 해갔거든요.
매로 때리는 건 기본이며 손발 다 써가며 그냥 개패듯 팹니다. 피날 때까지요.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드는 그 과정을 보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동무는 다리 뼈 부서지고 한 달간 학교에 등교를 못했지요. 북한은요, 부모와 아이 혹은 선생과 학생 사이 훈육상 때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예전에는 체벌이 강했다죠? 이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이 정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다행히도 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가 폭력적이고 구조 자체가 폭력적입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눈에 띄게 아동을 보호하지는 않아요. 법적 체계가 분명 존재하는데도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내 폭력은 일반화되어 있고 아이들을 당국에 따르도록 하는 쉬운 행위가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아이들도 이런 폭력에 익숙해지니까 저도 맞고 나서도 울고 나면 괜찮아졌죠. 폭력성이 심해서 동무들끼리 싸움이 나도 피가 날 정도로 싸우는 건 기본이 됩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걸 그대로 써먹는 거죠. 한 번은 옆반 동무들이 싸움이 났는데 그냥 차마 얘기는 못하겠네요. 그때는 익숙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았던 가장 심했던 체벌은 제가 농사 짓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무들하고 몰래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설 익은 걸 그냥 허겁지겁 먹고 배만 채우려고 했었지요. 당연히 선생한테 들키자마자 바로 끌려가고 손이 위로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는 방과 후 활동 내내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5시간 정도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거나 몸이 들썩거리면 허벅지 양쪽을 회초리로 엄청 때리셨습니다. 저희는 피멍이 들다 못해 피딱지랑 진물이 나와서 집에 기어서 갔습니다. 정말로 기어서 굴러서 갔지요. 제대로 된 치료도 안 됐으니 아직까지도 흉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정말 너무 서럽더군요. 밥도 못 먹고 어린애가 일하는데 이 정도로 맞을 일인가 싶어서요. 그래서 저 포함 많은 동무들이 아동학대를 받았습니다. 그걸 기사화하고자 탈북해서 지금까지도 널리 알리고 있고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옥순 씨 용기 있는 사연 감사합니다. 그동안 탈북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힘든 일을 겪으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앞으로의 삶이 행복만 하길 바라며 늘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검색해보면 찾아보시면 아직까지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슈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